이번 시간에는 프로크리에이트로 노매드 스컬프의 알파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매드 스컬프를 처음 실행하면은 이런 식의 구체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맨들맨들한 구체가 아니고 여기에 우둘두둘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만들어진 개체에 어떤 무늬, 굴곡 이런 것들을 이 오른쪽에 있는 도구를 이용해서 수정해 가는데요. 이때 클레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사각형 형태로 뭔가 조금씩 더해지는데 요 시메트리를 끄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한 개씩 이루어지고 이게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요거를 속으로 파는 효과를 하려면은 이 왼쪽에 서브를 누르면 반대로 안으로 파여지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구에 추가되거나 파이는 모습, 요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알파 브러쉬입니다. 알파 브러쉬는 클레이를 선택을 해도 오른쪽 상단 두 번째 이 알파 브러쉬가 나오고 다른 도구를 선택해도 다 알파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일 때 사각형으로 나오는 거는 이 알파 브러쉬가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파 브러쉬를 다른 거를 바꾸면 다른 모양으로 나오겠죠. 다른 모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알파 브러쉬를 다른 모양으로 브러쉬 팁을 바꾸려면 요 알파라고 써있는 그림을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흰색, 이 줄무늬, 그리고 사각형 모양. 그래서 요 두 번째 줄무늬를 선택을 하면 서브를 끄면 튀어나오고 서브를 키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매끄럽지 않은 거는 면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서브 디비전을 여러 번 해서 면수를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해 보면 좀 더 매끄러운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모양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들어서 이 노마드 스컬프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해야 되니까 프로크리에이트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를 누르고 여기에 내가 만들 캔버스의 크기를 정해야 되는데 새로운 캔버스 옆에 조그만 검은색 사각형을 누르면 너비와 높이 그리고 DPI, 레이어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노마드 스컬프는 500픽셀, 높이도 500픽셀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노마드 스컬프 알파 브러쉬를 여러 번 만들 거다. 그러면 아예 이 캔버스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 캔버스를 만들려면 캔버스 속성으로 들어가서 위에 제목 없는 캔버스 일단 지우고 여기다가
키보드로 노매드 알파, 일단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 거는 노매드 알파 브러시다, 뭐 이런 식으로 알파 브러시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 브러시는 프로크리에이트도 그렇지만 무조건 흰색과 검은색 그리고 중간 단계 회색 요거를 이용해서 굴곡이 결정이 되니까 배경색은 검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색상 눌러서 검정색 더블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창작을 누르면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무조건 검정색으로 사각형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크리에이트에 플러스를 누르면 사용자가 만든 캔버스 이름이 나와요. 여기 노매드 알파 브러시 좀 전에 만든 거 요거의 위치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만들고 싶다. 내가 새로운 캔버스를 틀을 여기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캔버스 옆에 조그만 검정색 사각형을 누른 다음에 이름 지우고 여기다가 만들 노마드 아니 여기서는 한글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네요. 그냥 한글에서 노마드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배경색은 무조건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캔버스 속성에 들어가서 배경 색깔을 검정색으로 창작 누르면 처음에 시작하면 무조건 검정색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른쪽 상단에 더하기 눌러보면은 이 만든 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이 또 옆으로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만들 거는 동그라미다. 그러면 서예에서 모노라인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동그라미를 그린 다음에 손가락 하나 눌러서 완전히 동그라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색깔을 채웁니다. 그리고 요거를 가운데로 이동한 다음에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든 요 알파 브러쉬 팁을 노매드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왼쪽 상단에 스패너 누르고 여기서 JPG로 하겠다. JPG 누르고 어디로 보내겠느냐? 이미지 저장하면은 사진 앨범에 들어가는 거지만 이미지 저장이 아니라 파일에 저장 누르고, 파일에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나의 아이패드 누르고, 나의 아이패드 중에서도 어디에 저장하겠느냐? 노매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노매드 스컬프를 설치를 해놓으면 노매드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알파스라는 폴더가 또 있습니다. 요 알파스를 누른 다음에 저장을 누르면 이게 노매드 프로그램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노매드 스컬프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브러쉬나 무브나 드래그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알파 브러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클레이를 선택을 하고 알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알파 브러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분 모양 누르고 알파 항목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브러쉬 세트 3개 말고 바로 밑에 이 알파라고 써있는 폴더 안에 저장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든 그 브러쉬 팁이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여기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기 전에 일단 요 면수를 늘려야 제대로 보이니까 이거 면수를 안 누르면 제대로 안 보여요. 여기 누르고 서브 디비전 해서 이 면수를 잘게 분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미트리도 끄고 시미트리 켜져 있으면 두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니까 그것도 끄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스케일링이라는데 요게 요 크기 팁의 크기예요. 줄이면 작고 이거를 키우면 커집니다. 여기서 키우는 거하고 여기서 키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뭐냐면은 요 팁 모양이 커지나 작아지나 모양이고 이거는 브러쉬의 크기가 커지냐 다르냐 작으냐의 모양이기 때문에 요거는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이거는 브러쉬 팁이 커지고 여기는 브러쉬 팁이 커지고 작고 요거는 브러쉬 자체가 커지고 작고 하는 거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브러쉬의 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한 개짜리가 여기 2로 하면은 2개가 되고 요거를 3으로 하면은 3개가 되고 똑같은 게 반복이 돼요. 이게 여러 개가 나오는 거. 그런데 이 여러 개를 했을 때 보면은 깨끗한 면으로 돌려서 여러 개가 보면은 어떤 건 깊고 어떤 거는 얇게 파여져 있는 폼이 깊이가 다 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요 모양으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은 폴 오프라는 부분 이거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요 부분이 그려지는 면이고 요 옆이 약간 안 그려지는 면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깊게 나오고 옆에 양옆은 약간 부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한번 누르고 평평한 거로 바꾸고 그려보면 전반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구체니까 지금 모양이 이런데요. 요거를 삭제를 누르고 밸리데이트 한 다음에 서브 디비전을 여러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매끄럽게 나와요. 좀 더 매끄럽게 보이려면은 좀 더 잘게 서브 디비전을 해서 그래야 이 모양이 잘 나옵니다. 클레이 누르고 알파 채널에서 요 타일링을 한 3개 정도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폴오프 메뉴에서 평평한 걸 선택하고 그리면 이 시미트리가 켜져 있어서 그러니까 요건
되돌리기 하고 서브도 끄고 시미트리도 끄고 그리고 키면 자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동그란 게 다다다다다게 점처럼 찍혀 있는 거는 다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점처럼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처럼 찍혀져 있는 거 요 간격도 스트로크 스페이싱 부분을 쭉 잡아당기면 뜨문뜨문 벌어집니다. 요거를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촘촘히 할 건지 뜨문뜨문 할 건지 그리고 요 그 아랫부분은 이거를 이렇게 팍팍 꺾을 때 좀 더 부드럽게 할 때 쓰는 것들 이거는 이거 세 번째 것도 부드럽게 이거는 부드러워는 그 돌리는 간격을 조정하는 거. 어쨌든 요런 거고요. 이 다트를 선택하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찍는 거고 그랩은 두 번째 거를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면은 계속 찍히는 게 아니라 한 개가 모양 한 개가 드래그한 만큼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요거 위치를 바꿔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무늬를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올릴 때 한 개만 올리거나 서브 눌러서 내릴 때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요 두 번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하고 요거를 해보면은 이거는 드래그 해도 안 되고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클릭 드래그 해도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이즈의 그 팁이 생기는데 드래그 하면 할수록 그 깊이가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 깊이가 반대로 빼면 안으로 들어가고 클릭 드래그해서 많이 드래그 할수록 깊이가 더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런 걸 이용해서 노매드 스컬프에서 어떤 개체를 만들고 그 무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글씨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들겠다 더하기 누르고 노매드 알파 브러쉬 선택을 하면은 무조건 가로 세로 500픽셀의 검정색 캔버스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글씨를 쓰려면 스패너 누르고 추가 텍스트 추가 텍스트를 흰색으로 해야지 또 이게 나오니까 흰색하고 이제 요거를 그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불러야죠. 키보드 알파 브러쉬 그리고 요거를 어떤 서체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서체로 크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바꿀 수가 있죠. 위치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요거를 저장을 해야 노매드 스컬프에서 부를 수가 있으니까 공유 JPG로 어디로 보내겠느냐? 파일에 저장하겠다. 파일에 저장할 적에는 나의 아이패드에 노매드에 알파에 저장하겠다. 해당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 누르면 기존 항목을 대체하겠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이름을 안 바꾸고 저장을 했고 지금도 이름 안 바꾸고 저장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대치 누르면 좀 전에 저장했던 게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제 노매드 스컬프를 실행해 보고 여기서 사각형을 선택을 해야 그래도 좀 더 편편한 면이 보이니까 발리데이트 한 다음에 글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면이 많아야 글씨가 매끄럽게 보입니다. 면이 없으면 별로 글씨가 매끄럽게 안 나오니까 서브 디비전을 많이 일단 좀 해놓고 그리고 클레이에서 시미트리 끄고 켜져 있으면 두 개가 되니까 이 브러쉬도 사용자가 새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 브러쉬 타입으로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누르면 여기 클론이라고 나와요. 세이브 클론 해서 클론 누른 다음에 이 브러쉬의 이름은 지우고 글자. 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영어로 쓰면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텍스트라는 이름으로 브러쉬를 만들겠다. 그러면 클레이 브러쉬 밑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맨 밑에 텍스트라는 브러쉬가 새로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알파 채널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거로 바꾸겠다. 나는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트는 점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서브는 안으로 파는 거고 나오게끔 하려면은 일단 폴업은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약간 둥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브러쉬에서 폴업을 이걸로 평평한 걸로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드래그 하면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걸로 해서 하면은 이거 세 번째 거는 크기가 커지지 않고 단지 클릭하고 드래그 오래 하면 할수록 이게 길어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요거를 커스텀으로 한 다음에 요걸 아래로 내리고 조금 올려서 높이를 이 정도로 하겠다. 이렇게 내리고선 하면은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자,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를 해도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뭐 대리석을 하고 싶다? 그럼 대리석을 클릭 드래그 하면은 대리석 모양이 나오고, 아니면 뭐 암석 같은 거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 서브 디비전을 좀 많이 해야 정교한 거를 면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조금 잡아당기거나 드래그 툴을 이용해서 잡아당기거나 무브 툴을 이용해서 누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제가 여기 저장한 브러쉬 중에 암석 그 럭이라는 브러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울퉁불퉁한 돌 질감 이런 걸 갖다가 브러쉬로 저장해 놨어요. 그럼 이렇게 필요할 돌을 만들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다음에 색깔도 돌 색깔 칠하고, 제가 그림 그리는 연습할 적에 가장 어려웠던 게 돌 그리는 거, 나무 그리는 게 이런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이 노매드 스컬프를 이용하면은 내가 원하는 형태를 쉽게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자, 간단하게 이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발리데이트 하고 이거 서브 디비전을 안 하면은 제대로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서브 디비전을 좀 해놓은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저장한 브러쉬 중에 대리석 모양이 있어요. 대리석 선택하고 시미트리 끄고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리석 모양의 질감이 나오는 거를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매드 스컬프의 알파 브러쉬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아까 텍스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은 거, 설정해 놓은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눌러서 세이브를 하지 않으면은 껐다 키면은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요거를 세이브를 해놔야 제가 이렇게 저장한 것처럼 대리석이나 뭐 이런 것 효과들도 이미지를 갖다 불러와서 저장만 해놓으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알파 브러쉬의 개념 그리고 어떻게 요걸 이용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